자,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주요 쟁점 그리고 선고 결과까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조주태 변호사 그리고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먼저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까? 네, 앞서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건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이 검사 사칭 사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이 TV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누명이었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발언을 토론회에서 하면서 검찰이 다시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게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 1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만 벌금 100만 원형의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이 형을 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경기도지사 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고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4차례 정도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좀 유리한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넘겨진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이것에 대해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심사 때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이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래서 네.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이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각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기각을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장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 대표에게는 조금 불리한 정황이죠. 네. 다만 이 영장 심사 때 조금 간략하게 보는 것과 면밀하게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는 것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재판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도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 김진성 씨가 핵심 증인이잖아요. 네네. 현재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이 과정도 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이 김진성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무섭다, 두렵다. 이 대표의 어떤 직위,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데 도지사이자 현재는 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신분이 무섭다라고 해서 퇴정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전에는 이 재판을 병합할지를 두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대표는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앞서 재판을 병합할지 안 할지를 두고도 또 첨예한 이 법률적 이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피고인들은 당연히 재판이 병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혐의를 합쳐서 형을 선고받아야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인데요. 다만 이제 검찰은 대장동 의혹, 위례 의혹, 그리고 또 백현동 의혹 이런 것과 모두 병합할 경우 너무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재판이 너무 네네. 길어질 수 있고 또 위증교사 사건은 이 앞선 혐의들과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므로 재판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따로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고 나머지 이제 대장동, 백현동 재판 등은 아직도 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또 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현장은 의원들이 도열을 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위증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아까 방금도 얘기를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진성 씨의 진술이 이번 재판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김진성 씨로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위증을 받았다는 것을 같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말하는 게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퇴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에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고 현재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시에 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진술하는 것이 다소 너무 두렵다. 이러면서 재판이 또 장기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녹취 파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녹취록은 이 대표가 재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이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통화를 한 4개의 통화 내역에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뭐 네. 이런 문장이라든지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문장. 또 혹은 뭐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 뭐 아하.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4건의 통화 내역에 대한 녹취록이 지금 증거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